자, 야구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치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내기에서 이겨가지고 먹는 아주 맛있는 커피. 어제 저희가 이제 기아의 메디나 선수 그리고 이제 한화의 산체스 아니죠 페냐 선수죠. 페냐 선수 이제 선발 경기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하면서 둘이 내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찍으시기 전부터 저는 원래 하나를 가려고 했어요. 페냐 선수 좋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이 메디나 이제 보여줄 것이다. 이 벼랑 끝에 몰린 메디나가 보여줄 것이다. 찍어주셨는데 이게 또 안 되네요, 위원님. 안 되네. 이제 더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네. 여기 팬분들 좀 저거 좀 커피 좀 보내주세요. 이제. 보내줘. 보내주세요. 맨날 칩니다. 저는 건데. 매번 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피디님이 또 오늘 저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가? 너 오늘 생일이야? 저 오늘 생일이에요. 저 생일입니다. 얘기를 안 해? 뭘 얘기를 뭐 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창규도 얘기도 안 했어. 아니면은 우리 뭐 단톡방에다가 뭐 얘기를 하든지. 저 카톡에 뜨잖아요, 생일. 그럼 그것까지 보질 않으니까.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다 먹었다니 또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먹었다니 이거 얘한테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 채널에 쏘시면은 이제 저희 채널이 가져가는 거지만 어쨌든 마음만 또 아닙니다. 차라리 저러시고 그냥 먹을 걸 보내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저거 다른 주머니로 다 돌아가요. 다른 주머니로 돌아가. 하나도 없어. 그니까. 팬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내주는 건데. 그니까. 또 뭐 맛있는 거 뭐 사주겠죠. 네, 피디님. 이럴 때는 안 보여. 이럴 때는 또 안 보여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생일이라 머리도 예쁘게 하셨네요 하셨는데 며칠 전에 좀 더워가지고 날도 좀 더워가지고 깔끔하게 좀 잘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 출발부터 300분 벌써 들어오셨네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오해 살만한 옷을 입었어요 제가. 왜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네. 랜더스 네. 저거네. 네, 위원님 유착. 이거 그냥 운동복 이제 겨울 시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입던 거 내가 달라고 해. 맞아요. 네. 그럼 겨울 시즌 되면 이제 다 버리거나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제가 여름에 이렇게 운동복으로 입고 다닙니다. 그래. 예전에 왜 그 두산 베어스 것도 받으셔가지고 또 입으셨던 거 기억이 나고 이게 그리고 재질이 아시잖아요. 이거 땀 흡수 또 잘 되고 또 배출 잘 되고 또 하늘하늘하니. 이거 아울렛 가면은 이거 똑같은 거 있더라고. 이거 얼마예요? 얼마쯤이에요? 한 3, 4만 원 하지 않냐? 그 정도 하겠죠. 이거 붙인 거지. 요거 얘기해서 여기가 이제 걔네가 받는 그 브랜드잖아. 여러분 PPL은 아닙니다만 아니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해드립니다. 아시죠? 저 예전에 의류 팔았던 거 여러분들께서 진짜 열화 같은 또 성원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또 아주 그냥 완판신. 아니 혹시라도 우리 그 팬분들 중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쪽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 쪽에 의뢰하세요. 의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지금 그 판매율이 엄청 좋아.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약간 좀 바꾸려고 쇼호스트로 또 한번 진출해볼까. 그렇죠. 말 그대로 브런치를 무지하게 파는.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야구 얘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LG의 이정용 선수가 이제 선발 투수로 또 보직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유는 선발로 기대를 모았던 이제 이상형 선수가 부진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LG의 4, 5선발 원래 이정용과 이민호 선수로 또 이제 구축이 다시 또 재조정이 또 되게 됐습니다. 이 군에서 조정 거치고 있는 이제 김윤식 선수도 이제 또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LG 트윈스가 또 장점인 부분 이제 선발진 그리고 이제 불펜진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사실 선발에서는 약간 좀 그리고 불펜도 역시 좀 약간 좀 균열이 생기기는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LG 트윈스 팬분들도 계실 거고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댓글을. 나는 이거 나는 이제 영광 감독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감독님 욕심이 좀 너무 큰 게 아닌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즌 전에 5선발을 강효종 선수로 선택을 받았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부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많은 한 5경기, 4경기 정도 등판을 했으려나? 그리고 첫 경기 때도 승리를 또 따내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기회를 준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면은 그 기회를 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짧다고 보면은 한 번 이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네. 감독이 이제 판단하기는 이제 뭐 나름일 텐데 이정용 선수의 선발에 대해서 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제 뭐 LG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프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경기 한 1이닝 정도, 한 2이닝 정도 이렇게 맞고 이제 뒤에 이제 벌크가 이제 긴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롱릴리프가 뭐 붙어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강효종 선수에게 또 기회가 조금 너무 제한되게 주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고 선발 투수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선수 그동안 아주 든든했던 이제 켈리 선수도 올 시즌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고 또 이제 불펜에서도 정우영 선수 이제 선발과 불펜의 핵심 자원 한 명씩 좀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투수진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타선의 힘으로 좀 극복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LG인 것 같은데 좀 이정용 선수의 이 선발 보직 변경 요거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형은 뭐 더 기회 주면 망함 또 이런 얘기들도 JM 최님께서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상형 선수도 제대 전에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2경기 기회 받고서 내려보냈죠. 그렇죠. 바로 또 내렸죠. 제가 봤을 때는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1군 무대에서 선발로서 그 이제 활약을 하려면은 네네. 냉정하게 이상형 선수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요. 국내 선발들 중에 사실은 3선발로 시작한 선수가 누구예요? 김윤식 선수죠. 네네. 김윤식 선수도 뭐 지금 뭐 불안불안하고 임창규 선수가 3선발을 지금 잘 맡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국내 선발자 이민호, 강효종, 임창규 그리고 김윤식 네 선수를 가지고 6선발로 이렇게 그러니까 6선발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네.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언론에 발표한 것보다는 기회가 돌아가는 그 횟수가 네. 좀 제한되지 않았나. 아 그래요. 지금 맥콜러버님도 한 달 기회 준다더니 왜 그럽니까? 한 달 못 기다립니까? 감독이 너무 가볍다. 본인 능력보다 선수들 능력이 좋아서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정용 군입 때도 막더니 이제 안 되니까 선발로 LG가 선발 자원이 없는 팀도 아닌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얘기하셨고 인생은 한방님께서도 시즌 중에 보직 변경이나 포지션 변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캠프 때 해야지 왜 시즌 중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날 슬프게 하는 LG 님, 아니 원래 상무 가서 선발 전환 얘기는 했었는데 진짜 감독 욕심으로 군입 때도 미루고 심지어 부상으로 2군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9위도 별로인데 선발이라니 59 정도 소화할 거라니 짜증납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이정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군입 때도 미루고 한 시즌 더 뛰고 이제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또 보직을 가지고서 팀 전력에 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좀 고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이제 투수 코치랑 사실은 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무슨 뭐 퀄리티 코치, 뭐 벤치 코치 맞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코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독과서 면담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기사에 보니까 그러면 감독하고 선수가 1대1로 면담을 하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장하고 플레이를 하는 선수하고 만약에 그런 자리를 가졌을 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발언을 과연 뭐 과감하게 꺼낼 그쵸, 수 있는 쉽지가 선수가 않죠.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선수가 과연 먼저 찾아가서 나는 선발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감독의 생각이 너 선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선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불펜에서 짧은 이닝을 던지던 선수가 선발로 가면은 무리수가 확 되죠. 모든 게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선발로 던지던 선수가 불펜에서 던진다고 하면은 금방 적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그 이정용 선수의 선발 선택은 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코치들이 분명히 좀 필요한 그런 게 좀 필요할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반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정용의 네. 선발은. 세라피모님도 김윤식이나 이지간, 강효종이 어지간해야 됐는데 이렇게까지 안 올라오면 또 갑갑할 만도 하긴 하다. 이런 의견을 또 내주셨는데 얼마나 됐다고 그 선수들이 사실은 그런가요? 저는 정말 키워내려면은 네. 그 선수들 좀 길게 좀 써야지. 길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팬 입장 그리고 또 이제 감독 입장, 이 현장에 있는 이제 감독 입장에 또 좀 조급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이제 이정용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굉장히 궁금하고 어제 또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을 또 좀 받았잖아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그 이승엽 감독도 그랬고 어디 보자. 또 뭐였죠? 김태현? 아 그래. 김태현 선수 또 하나 경기에서도 이제 김태현 선수 타석에 또 스트라이크 존 또 이게 또 엄청 좀 빠진 볼을 또 잡아주는 경우도 좀 있었고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레디아 선수 또 타석에서 이제 스윙이 나갔다, 이게 돌았다라고 판정이 저희는 이제 보이는데 이제 노스윙 판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몸에 맞는 공으로 또 1루에 출루를 하게 됐거든요. 이게 또 다시 이 심판 판정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진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심판 한번 모셔와야 돼. 아, 모셔와야 돼요? 모셔와서 뭔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한번 해요. 어려움에 내가 볼 때는 보충을 좀. 네. 그분들도 그냥 속 시원하게 여기서 한번 그 팬들하고 같이 소통 한번 하는 거야. 욕 먹을 것 같은데. 아유, 욕 당연히 먹지. 네. 그거 언제까지 피할 거야. 어차피 계속 욕은 먹을 텐데 유니폼이란다. 심판복 벗을 때까지 욕 먹을 텐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게 돌아서고 있던 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필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심판도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걸 이제 좀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시작부터 끝까지 욕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번 나오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그쵸. 뭔가 좀 그 답답했던 게 조금은 이렇게 좀 풀릴 수 있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이제 뭐 이창규랑 나랑 이제 컨택 한번 해봐야지. 좋네, 네. 하여튼 지금 뭐 이제 허운 심판위원장님 출연해서 그래 이런 거는 보통 그냥 일반 심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차라리 좀 이렇게 좀 이 심판위원장 이런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 뭐 저희가 로봇 심판 얘기들도 좀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술력적인 한계 때문에 또 심판이 조금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랬을 때 팬 여러분들이 좀 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판정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이제 뭐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석에서는 뭐 배트를 이렇게 빠다가 닿지도 않을 공이었다. 튜브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스윙도 비디오 판독하게 하자. 이게 어저께 비디오 판독은 안 되는 거니까 사심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4명의 심판 어느 한 명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게 좀 저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2루심하고 3루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서 거기서 안 보이지가 보이니까. 않아. 네. 어차피 주심하고 이제 1루심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어제 그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돌아갔지. 네. 돌아갔는데 그걸 또 이제 몸에 맞는 볼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제 심판에 대한 문제는 저희 뭐 곧 뭐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 저희 주제 단골 손님인데 요 얘기도 좀 안 하는 날이 또 과연 올까? 저는 야구가 없어질 때까지 근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만약 로봇 당연하죠. 심판이 나와도 이거 누가 해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당연하지. 이거 AI가 미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하여튼 그렇네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화가 나셨는데 이 첫 번째 주제 롯데 얘기 또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 이제 주제와 또 다른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사이에 Q&A 시간 때 다 소화를 해드리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저희 그리고 이 좋아요 와우 벌써 또 1000분 가까이 됐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용철아 저기 그 롯데가 언제 또 인천에 온지 한번 봐주세요. 네. 보면 어떻게 하게요? 한번 가야지. 한번 가시게요? 축구장 가야지. 아니 얼마 전에 왔는데 뭐 언제 오겠어요? 엄청 오래 걸리겠지. 얼마 전에 왔잖아요. 이제 롯데. 용철이가 볼 테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거 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롯데 팬들 또 한번 가서 네. 내가 또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저거까진 쏠게. 교촌 치킨까지. 진짜로요? 아니 교촌치킨 뭐 몇 분이나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5박스까지 내가 제공할게. 알겠습니다. 야 요즘 2만 원 넘어서요. 너무 비싸. 10만 원이 넘어. 비싸요. 네. 표는 각자 알아서
표는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 네. 오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내가 인천에 오면 한번 저거 할 거예요. 그래 주말에는 롯데 잠실 온다고 하는데 잠실까지 가실 생각은? 잠실은 집에서 멀어요? 멀어. 알겠습니다. 잠실 야구장은 또 멀어. 그리고 인천은 또 주차장부터 이거 새끼라고 이거 내가 또 빠삭하니까. 빠삭하니까. 나는 잠실은 멀어. 안 알겠습니다. 돼요. 네. 보니까 사직으로 오래네. 야 우리 사직 한번 가자. 사실 어떻게 가? 방송해야지. 내가 너는 5일 하는 거야. 저는 다 쓰는데 방송해야죠. 얘는 안 되네요. 저는 닷새 다 나오는데 위원님만 가시면은 전 어떡해요. 숙소 내가 또 저기 그 농심 호텔 네. 있어.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저희가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진짜 비상사태 저희가 뭐 팬 여러분들께서 또 볼멘 소리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진짜로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에이스 나균환 선수, 토종 에이스죠. 나균환 선수가 또 경기 중에 팔꿈치 통증을 느껴서 또 교체되고 말았는데요. 어제 경기에 또 선발 등판했습니다. 6회 배정대 선수를 상대하다가 적시타를 허용하고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뒤에 결국 교체가 됐는데요. 나균환 선수가 오른쪽 팔꿈치 외회전 시 불편함을 느껴 교체했고 오는 22일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회전이라고 한다면 요거 뒤로 이제 넘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어깨가 아니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조금 무리가 되기는 했을 거야. 이제 그 투수로서 아직 그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잘한다 막 하니까. 근데 잘했잖아. 잘했죠. 너무 잘했고. 이러니까 이제 뭐 조금 몸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리고 또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기도 했고. 팀에서도 거의 에이스급 대우를 받고 있고 맞죠. 어떤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한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거 감안하면 네. 그 벤치에서 스스로 조절을 좀 해줬어야 되는 것도 있죠. 선수는 그러니까, 의욕이 강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그 약간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는데 부상이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한 거지만. 이게 한 번도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한 시즌 풀타임을 선발 투수가 치른다? 예전에는 사실 예전으로 비교하면은 가능하죠. 네. 아니 뭐 5일씩 휴식을 취하는데 뭔 더 휴식이 들어가냐 틀린 말도 아닌데 이제는 이런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 좀 하면 좀 부상도 좀 자주 오는. 예전에는 뭐 200이닝 넘는 선발 투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야구로 넘어오면서 이제 구속도 조금씩 빨라지고 또 이제 이 투수의 분업화가 이제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발 투수도 이제 6이닝 먹으면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보통인데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그렇게 선발 불펜 막 갖다 붙이더니 결국 탄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이 올 시즌이 어쨌든 이제 풀타임 첫 시즌이잖아요. 이제 이 투수로서 선발 투수로서 로테이션에서 고정돼 가지고 뛰는 이제 풀타임 첫 시즌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닝 소화가 또 갑자기 많아지고 이 갑작스럽게 이닝 소화가 많아졌을 때 또 투수들이 부상을 자주 입는다는 또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나균환 선수에게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정말 팩트예요. 우리가 이 관리가 좀 돼줬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이유를 달자면은 시즌 초반에 롯데가 너무 잘 나갔어. 맞죠. 근데 그 잘 나갔는데 중간에 에이스를 빼? 안 돼. 그럴 수 없지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제 또 1승씩 또 급해. 왜냐? 네. 분위기가 또 내려앉았으니까 이제 한 1승 또 채워야 돼. 나균환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럴 여유가. 이러다 보니까 좀 결국은 조금 나균환 선수한테는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몸에. 네, 일단은 뭐 정밀 검진이 좀 깨끗하게 나오면 가장 베스트고. 그렇죠.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균환 선수 어쨌든 오늘 정밀 검진 받은 다음에 이제 부상의 정도를 좀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나균환 선수가 빨리 돌아오주길 또 바랐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로테이션 한두 번 정도 거르는 정도에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이제 국가대표에도 영향이 없겠죠. 게다가 이제 그쵸. 나균환 선수가 국가대표에 이제 선발이 되면서 이 아시안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팬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 KBO 팬 여러분들께도 이 나균환 선수의 팔꿈치 상태 요거는 좀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관리를 지금부터 진짜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조정훈 선수 또 얘기해 주시면서 예전에 또 조정훈 선수도 포크볼 많이 던졌잖아요. 이제 나균환 선수도 결국은 이제 스플리터, 뭐 포크볼 이런 것도 이제 구사를 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요게 좀 이제 팔꿈치에 무리가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근데 보면은 일본에 있는 투수들 포크볼 거의 90% 던지지. 많이 던지죠. 그죠? 네. 근데 걔네들은 또 그렇게 부상이 잘 없어. 그리고 그 일본 선수들을 보면 로테이션 기간도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더 짧어. 하루가 짧다고요? 휴식을 덜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아 그래요? 주에 한 번 보통 나가지 않나요? 그게 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네네. 그거는 그런 걔네들이 오히려 보면 이닝수나 이런 거 보면은 훨씬 길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왜냐면 뭐 그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루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는 좀 강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포크볼 던지는 선수를 보면은 대부분 그 부상의 위험성을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그렇죠. 다니잖아요. 근데 네. 또 반대로 보면은 송승준 선수 전 선수 같은 케이스는 또 큰 부상도 없었고, 그쵸. 송승준 포크볼 선수도 정말 많이 주위가 던졌는데. 포크볼이었는데. 근데 그게 꼭 포크볼을 던져서 물론 무리가 가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보면은 아니면 그게 그렇게 부상이 심하다고 하면 안 던져야지. 안 던져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이제 포크볼 많이 던지면 뭐 부상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팔 이제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포크볼 같은 경우 이렇게 벌리고서 던지는 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포심이라든지 다른 변화구들은 이렇게 또 잡아놓고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팔꿈치에 좀 부담이 좀 덜 가는데 이게 열어놓고 던지면 여기 이제 지탱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잘 보이시나? 여기 이제 지탱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요 데미지가 곧바로 이제 팔꿈치로 간다. 요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아니 나도 몰라서. 몰랐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그립을 잡아보시고 할 때 이걸 닫고 던지는 거랑 닫고 던지면은 이게 팔이 이렇게 버텨주잖아요. 근데 이제 열고 던지면 여기까지 이제 데미지가 또 와가지고 부상을 또 입기가 쉽다. 이런 얘기는 또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또 내 생각은 투구폼에서 부상은 찾아온다고 봐요. 우리가 TV를 볼 때 굉장히 부드럽게 던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안 되는데 이게 좀 뻣뻣하다. 약간 그 선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김민우 선수 하나의 선발 보면은 엄청 폼이 커. 네. 무리가 많이 가는 투구 폼이야. 근데 항상 그런 투수들을 보면은 부상의 걱정이 좀 있는 거지. 그렇죠. 어깨 그런 쪽에 거는. 또 확실히 또 부상이 그 약간 있고. 이미지 있어요 지금? 네. 김민우 선수 던지는 그쵸. 약간 이렇게 엄청 크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면은 그래서 투구 폼에서 찾아오는 그 부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MHJ님 아직 투수 전형 2년차 선수에게 선발 불펜 너무 많이 갖다 붙이는 건 좀 가혹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잘못된 메커니즘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얘기까지 또 많이 해주니까 요즘에는 이제 구종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구 폼 여기에 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제는 투구 폼보다는 구속이 빠른 선수는 이제 팔꿈치에 또 필연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미국도 보면은 트렌드가 팔식이 다 작잖아. 네. 다 이제 옛날에는 컸다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부상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상관관계가 이 투수 부상과 이제 상관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거는 일단은 구속은 확실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팔꿈치 부상을 입을 가능성, 뭐 어깨 부상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기는 한데 나균환 선수도 또 이제 토종 선수 치고는 또 공이 빠른 편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사실 하고요. 아까 내가 투구폼 부상에 관련돼서 이 어디요? 공구님, 네네. 류현진도 폼은 부드럽다. 류현진 투구폼을 보면은 부상이 있을 수가 없는 투구폼이지. 그렇죠. 부드럽잖아요. 그냥. 근데도 네. 보면은 부상이 있는 걸 보면
투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게, 맞습니다. 지금 어제 어쨌든 나균환 선수 최종 성적 5이닝 동안 안타 10개 맞았고요. 6실점하면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9이닝 9실점.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이제 나균환 선수가 좀 이제 연패를 끊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습니다만 2.65의 평균 자책점이 이제 3.14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나균환 선수의 이탈, 지금 시기도 시기고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반등의 계기가 안 보이네요. 이거 타선도 살아나야 될 텐데 어제 경기도 뭐 렉스 선수 멀티히트 치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또 힘을 보태주진 못했거든요. 그 뎁스의 역할은 진짜 프런트죠. 프런트가 2군과 진짜 퓨처스 팀하고 준비가 얼마나 좀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1군의 콜업이 가능한 선수들을 육성을 잘 하고 있느냐, 이거 너무 크거든요. 이런 한 시즌 치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기 중 부상, 네. 훈련 중 부상, 이런 부상들은 언제든지 그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최근 이제 현대 야구의 트렌드가 단장과 프런트가 선수들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군 감독, 1군 운영진이 그쪽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1군에 최대한 올인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대비가 되고 대책이 있는지는 아마 지금부터 특히 정말 뭐 나균환이 빠진 이후부터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지는 좀 그 평가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 롯데자이언츠가 오프 시즌 때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들은 게 이제 유강남 선수도 사왔고 노진혁 선수도 사왔고 FA 보강도 보강이지만 이제 이 뎁스를 좀 두텁게 만드는 데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뭐 이제 이 방출된 선수들도 많이 데려오고 그런 선수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었던 선수일 텐데 과연 그 선수들도 어떻게 잘 해줄지 또 프런트에 또 준비한 게 또 빛을 발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뎁스의 보강은 두 가지죠. 육성을 얼마나 잘해서 젊고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느냐. 네네. 아니면 외부 영입을 어떻게 많이 잘 하냐. 이 차이인 거죠. 그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지난 시즌에 방출이 됐던 그 베테랑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렇죠. 어떤 그 전력 보강을 이뤘고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선수들로 하여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들로 하여금 당장에 1년, 2년 정도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 이후가 이제 문제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이후가. 네. 지금 롯데 6월 행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투타 모두 부진한 가운데 6월에 5승 13패, 승률도 2할 7푼 8리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4위 자리도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한윤희 선수가 불펜으로 그리고 이인복 선수가 이제 다행인 점입니다. 네, 이인복 그러네요. 선수가 이제 선발로 또 다시 합류한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오늘 경기 또 선발 등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 지옥의 원정 9연전 SSG, KT, 그다음에 이제 LG까지 또 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6승 3패를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1승 4패입니다, 그쵸. 위원님.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연승 하면은 6승 3패 달성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제는 안 되겠는데요, 위원님. 치명꿀의 매력이지. 진짜로. 위원님은 그냥 좋게 평가하신 것 뿐인데 이게 자꾸 이게 결과가 다르게 나와버리니까 또 곤란하네. 아니야. 괜찮아.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 지금 오늘? 왜요? 지금 1300분입니다. 1300분. 이게 치방꿀의 파워야. 1300분께서 지금 이제 안치홍님의 예측이 반대로 가고 또 있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보고 계시. 네. 그때 당시에도 이거 6승 3패 예측하니까 이러면 3승 6패 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3승 6패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승 6패라고 하더라도 지금 1승 4패니까 2승을 더 얻어야지 3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역시 선발진과 투수진이 안 좋을 때 타선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황성빈 선수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진짜 황성빈 선수도 요즘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들 또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경기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상대팀 팬도 짜증나고 롯데 팬분들도 짜증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지금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뭔가 좀 계속 꼬이는 그런 느낌. 약간 플레이도 그렇고 그 이렇게 안타 치거나 이렇게 나갔을 때 막 그 세레모니 있어.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거부터 그 머리 그 노란 머리로 염색해가지고 약간 옛날 김명지 골키퍼 흉내. 네네. 머리도 이렇게 뒤에 길어가지고 그죠. 출력에 타석에 들어서는 건지 뛰려고 타석에 들어서는 건지 또 브래드민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뭐라고요? 그
이대영 전 선수하고 네. 방송을 같이 하면서 황성빈 선수 이제 그 타격하는 거 이걸 봤는데 네. 대영이도 약간 비슷했어. 맞아. 네. 약간 비슷했는데 갖다 맞추고 약간 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대영이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이대영 선수는 3할도 쳐봤죠. 여러 번 그러니까 쳐봤잖아요. 자기도 그 얘기해.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형. 근데 황성민 선수는 정말로 이게 뛰는 건지 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행이야. 그쵸. 요행이라는 게 맞아. 한 번, 두 번 정도는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이거는 타격 코치나 얘기를 해야지. 자기 스윙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그럼. 보여주는 게 발인데 일단은 또 너무 달리려고만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또 저번에 보니까 막 저 KT랑 할 때 막 그 삼루 쪽에 던지고 하는 거 보니까 재균이 계속 카메라 잡아주는데 와, 뭐 입 모양이 욕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알 거야. 그렇습니다. 네. 옆으로 해볼게. 입 다 보여요. 이게 계속 계속 던지 공은 안 오고 배트만 자기한테 배트만 던지니까. 오니까. 약간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잘 되면 이제 뭐 황성민 선수, 저건 이제 뭐 묘기다. 이제 여지껏 볼 수 없었던 야구,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최근에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그래요. 같아요. 그 시절 이대영 선수도 타격 안 될 때 치기 전에 뛰고 그랬는데 딱 황성빈이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3할 칠 때 보면 때리잖아. 그러니까 갖다 치잖아. 맞추고 뛰는 건데 일단은 맞추기 전부터 뛰려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한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댓글 잠깐만 또 소화를 하고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롯데 얘기했다고 또 지금 이거 새우버거인가요? 제일 맛있어. 이건 너무 좋지. 새우버거는 이건 롯데리아야. 너무 좋지. 진짜. 인정. 나는 다른 건 안 먹어. 인정. 새우버거는 롯데리아. 요즘엔 그리고 롯데리아가 저는 이제 뭐 다른 프랜차이즈 버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롯데리아가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평가절하를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롯데리아가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메이저한 저것들 중에서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롯데리아에서 뭐 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PPL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다움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 추락 속도가 가파른데 하위권으로 마감되면 시즌 후에 후유증이 클 텐데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후유증이라는 말씀은 이제 뭐 성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프런트 대개편 그리고 이제 감독 코칭 스태프 대개편 선수단 개편 뭐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왜냐면 올 시즌에 200억 넘게 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좀 승부수를 어떻게 보면 좀 띄웠는데 그게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 왜냐면 아직까지는 4위이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올라갈 수도 거는 있죠. 그것도 모르고 또 경쟁하는 팀들이 반대로 또 좀 내려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돼. 만약에 지금 뭐 7등 한다 8등 한다 이러면 뭐 헛돈 썼네 뭐 하네 뭐 좋지 못한 얘기가 많았을 텐데 아직은 근데 4월달 보면 너무 잘했잖아. 그렇죠. 이게 보면. 제가 요즘에 롯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모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잘하고 나중에 못하는 것보다 처음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면서 나아지는 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좋다. 이러다 갑자기 한 7연승 이런 것도 한번 달려봐. 할 수도 있지. 저번에 몇 연승 했지? 9연승 했니? 10연승 했니? 9연승 했을 거예요. 네. 연승할 수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5할 승률도 이제 플러스 2, 승패 마진 플러스 2인 상황이고 두산과도 2경기 차 그리고 6위 키움이 이제 6위로 올라왔거든요. 일단 롯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휴식기 동안에 5할 승률은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7월 이제 초 중순까지는 그래도 계속 5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이제 두 번째 주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 정말 날개 없는 추락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창단 첫 최하위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삼성이 18이닝 연속 무득점 기록하면서 키움에게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최하위인 하나와도 반경기 차로 좁혀지면서 이제 진짜 창단 최초 시즌 막판, 시즌 최종 꼴찌까지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제 키움전에서 원태인 선수가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7안타에 무득점, 최근 18이닝 연속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펜은 10회 2실점하면서 최종 2대0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삼성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죠. 공격력은 라인업을 딱 보면 사실 제일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그쵸. 지금 또 구자욱 선수까지 또 게다가 빠져가지고. 빠져있지. 피렐라만 제외하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타석에서 위협이 되는 선수가 좀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지찬 선수도 물론 2할 9푼 9리 3할 근처이긴 하지만 큰 거 한 방을 가진 선수는 또 아니고 김현준, 이재현 이렇게 또 기대를 모으는 선수도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먼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다 비슷해요. 김지찬, 아이고. 김현준, 이재현 선수 뭐 홈런을 때리지만 뭐 거포 선수는 또 아니고 보면 라인업 보면 피렐라만 피하면 없어. 야 진짜 진짜로. 깝깝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 삼성하고 경기를 치르는 상대 팀들이 편한 거야. 네. 편한 거야. 최소한 실점은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그게 좀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원태인이라든지 삼성의 이제 선발 투수들은 이건 실점을 해버리면 이제 경기가 진다. 위험해지는 그런 부담감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원태인 선수라든지 뭐 수아레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잘 던지고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원인은 역시 타선에 좀 있다. 네, 타선이 너무 커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오재일 선수 부진하지.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인 뭐 구자욱 선수도 베테랑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게요. 네. 구자욱, 오재일, 강민호 정도가 못 치면은 없어. 진짜 해결사가 좀 없다는 칠 생각이 사람들이 듭니다. 없어요. 물론 지금 김지찬, 김현준, 이재현 이런 선수들은 더 커야지. 음. 더 커가야 되는 그 과정이고 몇 년 후가 되면은 이 선수들이 완전히 이제 핵심 멤버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그 상대를 좀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타선이 지금은 뭐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요. 내야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오젤 선수가 없는 게 크네요. 용산물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왕조 시대가 지나면 암흑기가 오기는 오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암흑기가 꽤나 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삼성도 지금 이제 서산 시절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왜 직관 가는 팬들이 또 자꾸 꼴찌를 바라고 있는지 구단과 감독 코치진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삼성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 삼성을 정말 이제 사랑하시고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 팀은 안 된다. 꼴찌야 정신 차린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아요. 삼성은 그냥 선수단만 한 야구를 하는 느낌이야. 뭔가 뒤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 올 시즌 삼성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역전패가 17번입니다. 최다 1위. 그러니까 이게 아까 타선도 짚어주셨지만 불펜도 그만큼 또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5회까지 리드했을 때의 성적 이제 1위인 SSG 같은 경우는 30승 1패 1무입니다. 5회까지 앞서고 있으면 거의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최상위권에서 놀고 있는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15승 9패 이 6할 때의 승률이라는 거 요것도 사실은 좀 아쉬운 그런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준문 이 허약한 뒷문을 지켜보고 있는 박진만 감독의 심정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또 예전부터 박진만 감독과 좀 이 친분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정말 안 풀린다 감독 어렵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잘하면 잘 되고 있으면은 연락해서 또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할 텐데 사실은 지금은 뭐 연락드리기도 그래요. 미안해서 전화하기도 그래. 네. 얼마나 그 마음고생 뭐 심할 거잖아 지금. 네네.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 본인이 이제 구상한 대로 우승까지는 바라기는 좀 힘든 거죠. 라인업을 보면은. 근데 이 정도까지 그냥 무너져 버릴 거라고는 생각은 못한 거지. 최소한 전반기까지는 5할 그러니까 5강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5강 승부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또 선수들 뭐 필요한 선수들은 부상으로도 빠져 있고, 뭐 젊은 선수들을 또 키우자니 이 선수들이 1군에서 뭐 활약이 또 미미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게 반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라올 선수들이라도 있고 또 미래라도 밝으면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이 위안을 삼으실 수라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골드비님 삼성은 2군도 시간 때우려고 한다고 중계하시는 분이 또 일침을 할 정도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2군 감독이 누구야? 이군이 김재걸 감독님. 오죽하면 삼성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야구단 전체적으로
좀 뭔가 절실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뭐 야구 뭐 굳이 절실하게 해야 돼. 뭐 절실하게 하면 좋지만 이게 뭔가 팬 입장에서 보기에는 잘하는 팀은 절실하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못하는 팀은 절실함이라도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야, 저기 세경신님께서는 삼성 2군은 개그 야구임이라고 하신 거니까 저건 이제 뭐 중계 방송을 보셨으니까 저런 그러겠죠, 얘기 네. 꺼내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1군이 부진한 팀들 보면은 2군은 그래도 잘해. 그니까요. 근데 2군도 지금 꼴찌예요. 2군 그러니까 2군이 꼴찌 하는 거는 괜찮은데 2군에서 올릴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가 있냐는 거야. 근데 1군 벤치에서는 올릴 선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는 많은데 올릴 선수가 없다는 거는 1군에서 기대할 만한 선수가 아예 없다는 거야, 지금. 올려본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1군에 올려본 적도 있는데 진짜 기본적인 수비 실책도 보여주고 타석에서도 그냥 뭔가 아유 이 선수는 지금 올라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야. 지금 삼성의 그 퓨처스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야. 조금만 하면은 가서 1군 가서 뛸 수 있어. 약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LG 트윈스 2군에 있는 외야수들 생각해봐. 걔네들은 야구 할 맛 안 나. 그쵸. 왜냐? 김현수, 박혜민, 그걸 어떻게 문성준, 짚고 들어가. 홍창기. 어떻게 할 거야? 다 안 나오거든. 그거랑은 아예 바뀌잖아. 대조적이잖아. 삼성은 조금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게 의식이 바뀌어야 돼. 거기서 지금 뭐 희닥대고 웃고 뭐 이렇게 그냥 시간 때울 때가 아니라니까. 조금만 하면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인데 얼마나 좋은 찬스야 그거. 아 그렇습니다. 2000년도 초반 뭐 롯데 광준 60명일 때처럼 자전거 좀 타봐야 되는데 현실은 그냥 뭐 평균 1만 관중. 이게 진짜 이 선수단 그리고 야구단 전체적으로 팬 여러분들께 저는 죄송함을 느껴야 된다 생각.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응원하시고 구장 찾아주시고 뭐 유니폼 사고 지금 최근에 또 그 왜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응원봉 나왔거든요. 근데 응원봉이 이제 가격이 55,000원. 이게 뭐 물론 이제 중앙 제어하는 뭐 그 기능도 있고 뭐 불빛도 반짝반짝 나오고 뭐 이러니까 기능이 좀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 팬 여러분들이 야구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삼성이 참 어떻게 이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나? 아유, 참. 아직도 라파변 팬들 넘쳐요. 세라핀 분도 말씀해 주셨고, 네. 삼성 팬들도 완전 전국구 팀이라 삼성도. 그쵸, 맞아. 어딜 가나 진짜 팬들이 정말 많으시거든. 하루 빨리 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삼성이 돈도 많이 써요. 셀러리 캡이 또 2위 골드비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요거는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제일기획으로 넘어오면서 삼성이 이제 뭐 돈 안 쓰니까 내려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게 쭉 보니까 돈은 또 돈대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잘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완전 삼성으로 컴백. 삼성 팬들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표현에 와서 뭐 해달라고 또 이거 하시는 건가? 대구 가면은 저는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녀요. 왜요? 삼성 너무 잘해서? 아니 뒤통수 맞을까봐. 무슨 말씀이신지. 어쨌든 삼성이 지금 창단 최초 최하위 위기가 왔습니다. 이 지난 41시즌 동안 이 창단 이후로 한 번도 꼴찌를 기록하지 않은 시즌 최종 성적이 꼴찌였던 적은 없는 그런 구단인데 올 시즌 상황은 진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진짜 창단 첫 최하위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삼성팬 여러분께서 정말 답답하실 거다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또 오늘은 안호진 선수 만나더라고요. 보니까 안호진 대 또 수아레즈. 오늘 경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마운드 싸움은 재미는 있겠다 진짜. 에이스들 간의 대결이니까. 과연 이게 또 삼성 타선이 침묵하고 있는 삼성 타선이 안호진 선수를 또 공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의문인 상황은 맞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재미로 하는 또 승패 예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기아 대 한화 경기. 제가 오늘 먼저 또 찍어도 될까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기아의 선발 투수는 이의리 선수 그리고 하나의 선발 투수는 한승혁 선수인데요. 제가 먼저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분이나 들어오셨냐? 지금요? 지금 1,500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께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의리 선수 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아의 승리. 왜요 또?
나는 한화를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또 한승혁을 믿는 게 한화를 믿는다. 한화를 오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찍었습니다. 이제 저는 보통은 이제 위원님이 찍으시면 그거 반대로 갔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먼저 찍어보고 과연 이랬을 때 적중을 했다. 제가 만약 맞췄다. 그럼 네. 제가 그냥 잘 맞추는 네, 거고 오늘- 그게 아니면은 이제 자리가 문제인 걸로. 오늘도 이유리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많이 못 던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화 이글스가 얼마나 이유리 이 공에 볼에 얼마나 반응을 안 하느냐, 이걸 잘 참아내느냐 오늘 그 싸움인데 오늘 한화에 오늘 제가 배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지금 이효리 선수도 그렇고 한승혁 선수도 그렇고 이제 제구가 또 안정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타선이 또 조금 더 참아가면서 경기를 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대 키움으로 보너스로 한번 해보라고요? 아 이거는 키움 가야지. 안호진 가야지. 이거는 저거 못 먹어도 가야지. 지가 삼성 팬이라 저래. 못 먹어도 가야죠. 안 그래? 아 이건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또 키움 찍는다. 내가 보기엔. 위원님은 어때요? 수아레즈 대 안호진. 한준 가야지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그렇지. 인데 이 야구는 모릅니다. 야구는 모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날에 또 이제 삼성이 또 터질 수도 있고. 공구님 졌다 한화. 내가 한화 같다고. 역시. 됐다 반꿀 나왔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또 이게 또 대전에 대전 맛집을 한번 좀 올려주세요. 대전 맛집. 네, 다음 주말에 제가 대전을 가야 돼서. 진짜요? 네, 일 때문에 뭐지? 뭐 베이스볼 5인가? 그거 또 중계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야 지금 너 요즘 시간 약속 안 지켜? 그러네. 오늘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이창규야 시키냐? 아니요. 저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걸 뭐 어떡해요. 이창규야? 아니요. 아니 뭐 제 사주 받은 바는 없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저 꼴랑 이제 6분 조금 더 했다고 위원님께서 저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드자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저 이거 잘못한 겁니까? 제가 지금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6분 정도 더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식사 한번 해 그럼 나랑. 왜 식사를 해요? 밥 먹이면서 뭘 하시려고? 죽여버릴 거야.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분 조금 넘게 또 방송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은 이제 안경현 위원님 나오십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또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요. 까칠 치용 생일인데 좀 용서를 해달래요. 여러분들 또 축하해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하루 또 남은 하루 또 기쁘게 좋은 하루 또 보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전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